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디스 대 마요르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디스는 세비야를 상대로 0대1로 패하면서 아쉽게 무패 행진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세비야를 괴롭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점유율을 완전히 내주고 내려앉으면서 세비야의 약점인 공격력을 공략했고 라키티치의 PK골이 아니었더라면 승점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위는 강등권이지만 라인을 잡고 내려앉으면 강팀들도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팀입니다. 그만큼 내려앉았을 때 공간을 주지 않는 팀 시스템의 작동은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 물론 마요르카가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크로스와 롱볼 위주로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정확도가 낮은 방식의 공격을 강요합니다. 라인을 크게 내린 대가로 공격력을 크게 희생해야 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포 페레즈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진에서는 네그레도 정도를 제외하면 믿을 선수가 없어진 상태죠. 네그레도의 제공권과 피지컬은 아직 살아있기는 하나 전성기 시절에도 기복이 꽤 심했던 선수였고 신체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마요르카의 500을 홀로 공략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요르카는 셀타비고를 1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인상적이었는데 셀타비고가 점유율은 6-4 정도로 앞섰지만 80%의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하게 만들면서 슈팅의 정확도를 크게 낮추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이강인이 돌아온다는 점은 호재. 다만 카디스가 라인을 크게 내리고 중앙 빌드업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강인이 역할은 킥을 이용한 데드볼 혹은 크로스 말고는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길레 감독은 골이 필요할 때 이강인을 측면에 위치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맡기는 등 신뢰를 보내고 있으나 이강인이 보여주고 있는 창의력에 비해 공격 성공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비적인 무브는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500을 구성하고 있고 수비라인 구성도 발밑보다는 피지컬과 기본적인 수비력을 중시하면서 실점을 최대한 막아내려는 양상을 보여주죠. 라이코비치의 활약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카디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카디스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면서 마요르카의 롱볼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릴 시나리오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카디스도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강팀들도 쩔쩔맬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강한 팀. 이강인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데드볼 상황에서의 킥과 크로스 말고는 역할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디스도 라인을 내린 대신 공격력을 크게 희생하고 있는 상태.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도 과감하게 픽해볼 만한 선택지이나 언더 접근이 우선 고려될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인츠 대 보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인츠는 지난 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이 아주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점유율을 내준 것은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고 상대의 골 찬스를 어느 정도는 잘 막아내면서 90분까지 팽팽한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습 양상으로 나섰을 때 강한 타입, 이 때문에 홈에서는 쾰른을 5대0으로 대파한 것 이외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쾰른도 강한 압박으로 전반부터 세게 나가는 타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인츠가 철저한 지공에는 그다지 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보훔이 올 시즌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재성의 코너킥 골을 제외하면 큰 찬스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역습 진행 과정이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훔의 롱볼 위주 공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올 시즌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 마인츠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48.1%로 밑에서 5번째, 홈에서는 전방으로 나서는 빈도가 꽤 높아 뒷공간 리스크도 꽤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보훔은 레버쿠젠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철저하게 역습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했으나 기대 득점이 0대로 떨어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롱볼 위주의 빌드업이 한계를 맞았고 마인츠가 홈에서는 라인을 올리면서 뒷공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는 편이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람브로플로스가 기록한 슈팅 이외에는 골 확률이 아주 높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슈팅이 이뤄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라인을 크게 내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인츠같이 역습을 시도할 때 파괴력이 증가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문제는 기본적인 수비력이 원정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39골을 허용하고 있는데 원정에서 허용한 24골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태. 올 시즌 슈팅 허용으로 이어진 액션이 보훔보다 많은 팀은 아우크스부르크와 샬케밖에 없습니다. 마인츠가 고전은 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올려 자신들이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는 양상보다는 역습 상황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훔이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필요한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훔의 기본적인 수비 실적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면 마인츠가 승기를 잡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이후 후반기를 시작했는데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서 순위가 6위까지 내려와 버린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세트피스로 내준 한 골을 제외하면 실점이 없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도 10월부터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순위가 내려간 적이 있는 상황이라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죠.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뎁스를 조금 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을 중시하는 전술로 인한 리스크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포가 돌아오는 것은 상당한 호재, 유동적인 포메이션 변화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팀이지만 그리포의 왼측면이 아직까지 주요 공격 루트인 것은 명확하며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도 그리포의 정교한 왼발킥에 기인하는 바가 크죠.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을 상대로 보여주는 경기력과는 별개로 수비력이 썩 좋지는 않아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보강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멘헨글라트바흐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난타전 끝에 3대4 석패를 당하면서 강팀 킬러라는 명성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멘헨글라트바흐까지 잡아내면서 위적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중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에게 강한 이유는 최대한 직선적인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 특히 원정에서는 롱볼 비중이 22%로 늘면서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득점을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나 공격진의 결정력이 꽤 좋은 편이라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데미로비치도 기대 득점에 비해 더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죠. 프라이부르크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향이 짙어 아우크스부르크의 롱볼 위주 역습 플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 롱볼로 역습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상당히 잘 보았으나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난타전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대1 대응 능력이 썩 좋지는 못해 슈팅 허용으로 이어진 상황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었고 골로 연결된 상황도 리그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을 상대로 롱볼로 일관하면서 보여준 공격력과 결정력은 무시하기 힘든 상태. 프라이부르크도 공격 성향이 강해 아우크스부르크의 강팀 킬러 양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도 1대1 대응과 박스안 수비 능력이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그리포의 복귀로 세트피스라는 무기의 날카로움이 더해졌다는 점을 보면 승부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